안녕하세요. 주드킴입니다. 음식 배합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과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우리 몸 생리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처럼 과일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과일 기초 배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유행가 가사 중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런 노래가 있죠. 내가 나를 모르고 질병에 걸리면 어려움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고 싸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리학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주장이 참 많은데요. 모든 식물 가운데 가장 좋은 식물이 과일이지만 그 과일을 잘못 먹거나 또 잘못 배합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과일 배합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듣고 과일을 잘못 먹어서 오히려 내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과일은 인류의 타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최초로 주신 식물도 과일이었고 선악과도 과일이었고요. 생명과도 과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고 또 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때 우리가 먹게 될 식물도 생명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식물이 있다면 그 첫 번째가 바로 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일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생기지 않는가요? 과일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지 무슨 룰이 필요해? 과일을 왜 야채와 같이 섞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까지 과일을 후식으로 잘 먹어왔는데 속도 편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어요. 저는 건강을 생각해서 과일을 밥 먹기 전에 먼저 먹어요. 과일 껍질에 농약이 많으니까 껍질을 벗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일씨에는 독이 있잖아요. 과일은 당뇨병 환자가 먹으면 안 되는 과일 아닌가요? 나는 과일만 먹어도 살이 찌는데요. 등등. 과일 하나만 해도 이렇게 많은 질문과 궁금증이 있는데 다른 음식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럼 하나하나씩 풀어볼까요? 먼저 과일은 수분이 90%이기 때문에 살을 찌우게 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먹을 것을 다 먹고 추가로 과일을 먹어서 살이 찌는 것이지 과일 식사만 열흘 동안 해보세요, 여러분. 체중이 5kg에서 많으면 7kg까지 빠집니다. 실제로 제가 10일 과일식 단식을 수백 명에게 시켜보았는데요. 신기한 것은 저체중인 사람은 과일 식사 열흘 후에도 체중이 덜 빠지고 과체중은 5kg 이상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일의 90%가 물과 식이섬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 충전 그리고 포만감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과일은 자당, 과당 및 포도당이 혼합된 당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함유량은 과일이 익은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연에서 나오는 순수한 과일은 소화시키는데 에너지가 거의 필요 없고 바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과일은 30분만 위장에 머물러 있다가 소장에서 흡수할 때까지 1시간밖에 소화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식물 중에 소화시간이 가장 짧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과당을 천연 설탕이라고 하지만 요즘 과일은 당분이 많은 품종 개량된 과일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유전자 조작 식품처럼 당분만 많게 하는 그런 품종 개량된 과일은 오히려 포도당보다 나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개량한 이런 남은 과당은 간으로 옮겨져 처리되고 간에서 흡수된 과당은 포도당처럼 몸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칼로리 섭취가 과잉되지 않는 경우는 포도당으로 변화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칼로리가 과잉될 경우 과당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체지방을 증가시키기 쉽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과일처럼 과당과 포도당이 같이 들어있는 경우 과당은 지방산과 중성지방으로 바뀔 수 있고 그 말은
당도가 높은 과일이 지방간도 일으킬 수 있고 간세포를 파괴할 수도 있고 간 수치를 높이고 LDL 콜레스테롤도 증가시켜서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은 좋은 것입니까? 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장난을 친 지나친 과당은 우리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당은 소장에서 모두 흡수되지 않고 일부는 또 대장으로 넘어가서 대장균에 의해 분해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가스가 차고 배가 부풀면서 복통이 생기고 대장 증후군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과일은 나무에 열리는 사탕과 다를 바 없다. 과일은 높은 당 함량 때문에 콜라와 별 차이가 없다. 이런 말들이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시중에 판매되는 과일은 더 이상 자연적이지 않게 제조되고 당도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또 풋과일은 약품을 처리해서 익게 만듭니다. 참 사람은 음식에 장난을 치면 안 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음식에 장난을 많이 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자연적으로는 얻을 수 없는 당도를 얻기 위해서 과일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달달한 과일이 시중에 유통되게 만듭니다. 과일 속에는 과당 외에도 포도당이 들어있는데 과일당은 모두가 당 구조가 한 개로 되어 있는 단당류에 해당합니다. 당이 2개면 이당류, 당이 3개에서 10개면 올리고당이고 10개 이상이면 다당류에 속하죠. 보통 우리가 먹는 밥이나 빵은 다당류에 속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당이 많은 과일은 해롭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일을 먹을 때 껍질채로 먹음으로써 과도한 과당을 껍질 속에 있는 섬유질을 통해서 당을 올리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과일 속 과당은 죄가 없습니다. 콜라와 과자 그리고 모든 인스턴트 식품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이 사실 더 해롭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과일을 잘못 섞어서 먹거나 후식으로 먹거나 간식으로 먹을 경우 왜 가스가 생기고 발효를 일으키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드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체 소화 법칙을 살펴볼까요? 밥을 먹고 바로 사과를 먹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과는 2-30분 만에 위장을 통과해서 소장까지 내려가야 하는데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위에. 그러면 사과는 위장에 30분만 머물러 있고 소장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일당과 전분이 뒤섞여서 부패, 즉 발효가 일어납니다. 음식마다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지방과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그러니까 밥이 통과할 때까지 과일도 함께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과일이 소장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위장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발효가 시작되고 먹은 음식은 부패가 되고 피는 불결한 피가 만들어집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합식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었던 음식을 불결한 피를 만들기 위해서 먹고 있는 거죠. 사자성어 가운데 만병일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독이 만병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독은 무엇일까요? 피입니다. 피인 거죠. 우리 몸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것은 피밖에 없습니다. 이 피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병균을 옮기고 노폐물을 쌓아두고 독소를 한 곳에 쌓아두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과일에 대한 배합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